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유리함수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유리식 문제는 보통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다고 하면은 보통 부분분수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번분수인데 조금 난이도가 까다로운 번분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문제집이 쉽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뤄지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유형 문제를 푸실 때 교과서에도 없어요, 심지어. 유형 문제를 푸실 때 이제 그런 번분수 유형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푸실 때 그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실제로 무리식은 시험이 거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시험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걸로 나오냐면 우리가 실제로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무슨 수여야 하지?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밖에 안 돼요. 그럼 생각을 하지. 근데 우리 루트 안에 음수도 배웠잖아요. 그거 허수잖아. 그치? 허수 배울 때 그때 잠깐 끝이야. 더 이상 쓰이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모든 문제를 풀거나 그래프를 그리려면 실수 안에 존재해야 돼. 실제로 왜냐면 우리가 좌표평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실수의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쨌건 좌표평면 안에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정역 자체가 실수여야 하겠죠? 그럼 허수는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무리수에서 기본적으로 실수라면 루트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숫자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양수여야 한다는 소리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곱근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당연히 루트 씌우는 거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루트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이제 제곱수일 때는 사실 우리가 뿔마로 나와요. 그죠? 뿔마로 나오는데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냥 그대로 나오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절대값 개념이랑 똑같아요. 절대값이랑 똑같아.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가끔씩 뭐 모의고사나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너네들한테 이런 단순한 정의를 물어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절대값과 루트가 같이 포함돼서 같은 문제 안에 들어가거든? 그럼 애들이 생각해. 절대값은 절대값대로 따로 생각하고 루트는 루트대로 따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절대부등식 했을 때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절대부등식 했을 때 우리가 절대값 하면은 자기 자신보다 같거나 무조건 크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루트로 들어가서 해줄 때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방법 두 가지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이 안에 있는 게 양수면 그냥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는 개념. 요 부분.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무리식이라는 건 당연히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이겠죠? 그러면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개념이겠지만 루트끼리 덧셈 뺄셈을 하시려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문자여도 문자가 같아야지만 덧셈 뺄셈이 가능하겠죠. 라고 연결 지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는 배우게 될 건데 우리가 유리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유리화를 한다고 할 때 정확한 명칭은 분모의 유리화예요. 분모를 유리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고2 올라가셔서 수투 배우실 때 분자도 유리화를 해요. 분자를 유리화하는, 그러니까 그냥 유리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분의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어서 이제 그런 것도 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뭐 유리화 하는 거에 당연히 까먹을 수 없고요. 그리고 유리화하고 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유리화를 한다는 거. 또 알고 계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볼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너무 익숙한 문제지 않아요? 중3 때 봤던 문제지 않아요? 우리 1번 문제, 그죠? 기본적으로 얘는 A-1의 완전 제곱이 되고요. 얘는 A-2의 완전 제곱이 돼요. 근데 이렇게 루트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완전 제곱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 1보다는 크지만 2보다 작으면 1.5 이렇게 예시를 들어. 나는 숫자로 보통 대입을 하는 편이야. 그래 편해서. 그리고 웬만하면 분수는 잘 안 쓰려고 해. 분수 계산하기 좀 짜증나서. 그래서 1.5로 넣으면 내가 1.5에서 1을 뺐어. 그럼 0.5야. 양수 나왔네? 그럼 내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죠. 근데 내가 여기다 1.5를 했는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0.5가 됐어. 음수죠. 음수면 바깥에 마이너스 빼고 나와야죠. 그리고 나서 전개해주고 계산해주면 답이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절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니네가 그 전에 했던 무리식을 잘 기억하고 있니? 우리가 이제 함수를 할 건데 기본적인 무리식 개념이 니네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니?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가끔씩 엄청 쉬운 문제로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지만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시면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쵸? 그럼 실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근호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x 2 플러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 마이너스 x도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럼 넘겨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x는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얘를 같이 연립부동식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요 범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지만 2보다 작을 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이 안에 있는 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런데 얘 봐봐. 얘는 분모로 되어 있거든요. 분수꼴로 되어 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수꼴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유리화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유리화 말고 우선 기본적으로 분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수로 되어 있을 때 분모가 뭐는 아니어야 된다 그랬지? 0이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7-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만 들어가야죠.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x의 값이 7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x는 연립해주면 4보다 크거나 같지만 7보다는 작아. 만약에 니네가 생각해도 나오게 된다면 아주 쉽게 나온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2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부동호 하나의 차이로 정수의 개수가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할 때 이거 하나 차이로 뭐 몇 개인지, 그러니까 뭐 5개인지 6개인지 이 차이가 하나 차이, 넣는 하나 차이로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를 굉장히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유리화 문제고요. 당연히 합차 공식으로 유리화를 해주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에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빼기 1루트 6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답이 5-2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자, 문자로 되어 있어도 똑같아요. 상관없이 똑같이 해줍니다. x-2 마이너스 루트 x, x-2 마이너스 루트 x 해주시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해주고 그 다음에 빼기네. 빼기 2에 x-2 곱하기 x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요렇게 계산하시면 우선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루트 얘네들끼리 곱할 수 있죠. x에 x-2 그리고 요건 없어지네. 그럼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를 전체적으로 나누면 1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x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어휴 좀 더럽게 나오네. 내가 잘못 풀었나? 이따가 혹시나 답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답 혹시 아니면 얘기해줘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4번 같은 문제가 나오지. 그러면 그냥 통분해. 통분하는 게 이꼴 결국 유리화야. 그래서 유리화를 각각 하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밑에 분모 분자를 봤는데 앞뒤가 똑같고 뿔마 형태로 나온다면 얘는 그냥 통분이야. 그럼 통분을 해주면 2-루트 2에 2 플러스 루트 2를 곱하는 꼴이고요. 얘는 2 플러스 루트 2가 곱해지고 얘는 2-루트 2가 곱해지고 없어지고 4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니까 2네 약분해주면 결국 최종적인 답 2. 문자에도 똑같아요. 루트 a 플러스 1 루트 a 마이너스 1에 그럼 루트 a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a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뿔마 없어지고 그럼 2루트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앞에 거 제곱에 빼기 뒤에 거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1 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5번은 기본적으로 먼저 유리화를 먼저 해볼까 봐요. 유리화를 해보고 그러니까 나도 몰라. 사실 해봐야지 아는 거야. 나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 그래서 우선은 유리화를 먼저 해보고 뭔가 예쁘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2-1에 앞에 거 제곱 더하기 1에 앞뒤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3 플러스 2루트 2 뭐 이렇게 되나 봐요. 우선 x가
3 플러스 2 루트 2. 우선 별다른 거를 저는 얻지 못했어요. 얘를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통분을 하면 루트 x 플러스 1에 루트 x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그러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x 얘는 x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x 없어지네. 그럼 2x 플러스 2에 x 빼기 1 이렇게 되죠? 얘를 2로 묶어주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번 x의 값에 넣어줘야겠다. 어쩔 수 없이 한번 넣어줘야겠다. 여기다 넣어주면은 3이니까 2 플러스 2 루트 2가 되고요. 얘는. 그 다음에 얘는 해주면은 4 플러스 2 루트 2에다가 2를 곱하는 꼴이네. 2로 나눠줄까? 그럼 1 플러스 루트 2에 4 플러스 2 루트 2. 유리화를 왠지 해줘야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에 4 플러스 2 루트 2 빼기 4 루트 2 빼기 4 없어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2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루트 2. 그럼 답이 4번. 거의 안 나오긴 해요. 실제로 무리식은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되게 당황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무리함수 이제 진도 나갈 건데요. 무리함수 나가시기 전에, 여기다가 하기에는 좀 공간이 좀 협소해서, 노트에다가 우선 설명을 한번 하고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자, 무리함수 하는 파트고요. 기본적으로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무리함수는 2차 함수를 역함수 해준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역함수를 해볼게요. 그럼 x랑 y랑 이렇게 바꾸잖아요. 체인지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루트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루트를 씌우죠. 이렇게. 그리고 앞에 뭐 뿔마가 붙긴 하겠지만.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꼴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래 역함수를 할 때 우리가 하나 또 알려주면 역함수가 되려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라는 말이 있었어요. 1대1 함수, 1대1 대응이죠. 대응이 더 정확한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은 아니야. 왜냐면 x의 값이 다른데 y 값이 똑같이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항상 이렇게 2차 함수의 역함수를 하실 때는요. 얘를 반만 쪼개요. 이렇게 쪼개든 겹치지 않는 범위를 쪼개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큰 범위 또는 어디보다 작은 범위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실제로 대입해서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0을 대입하시면 0이 돼요. y는 루트 x를 그렸을 때 그럼 1을 대입하면 1이 되죠. 2를 대입하면 살짝 올라가요. 그치요? 완전 2가 되는 건 아니야. 3을 대입해도 살짝 올라가죠. 4가 대입하면 2가 되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약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돼요. 아주 조금씩 올라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아주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야. 근데 봐봐. 얘 왠지 이렇게 생긴 거 반대로 뒤집은 것 같지 않아요? 누구에 대해서 뒤집은 걸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역함수 관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꼴이에요.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리함수와 이차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이차함수 그래프하고 역함수로 연결이 지어서 굉장히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린 부분입니다. 우선 무리함수 그래프는 총 4가지의 그래프의 형태로 나와요. 우리가 유리함수 2가지 나왔죠? 그죠? 그래서 1사분면과 3사분면 지나는 거,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음수이면 2사분면과 4사분면 지나는 그래프의 형태로 나왔다면 무리함수는 총 4가지의 형태로 나오는데 부호를 선택할 건데 부호는 순서상의 부호를 힌트를 얻어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자, 기본적으로 y는 루트 x라고 하는 그래프,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래프,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고 하는 그래프. 지금 보시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면 y 값이 다 음수라는 소리예요. x의 값은 양수이나 y 값은 다 음수야 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x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있을 경우에는 x의 좌표는 다 음수인데 y 좌표는 다 양수야. 뭐 지금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얘는 x 앞에도 플러스고 y 앞에도 플러스라서 1사분면에 존재해요. 1사분면에 다 모든 순서상은 플러스, 플러스잖아요. 얘는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근데 y에는 플러스죠? 자, 2사분면의 순서상은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맞죠? 자, 3사분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거든요? 그지? 근데 지금 보시면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었고 x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죠? 이렇게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x 앞에는 플러스고요. y 앞에는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형태예요. 그죠? 자, 왜 이걸 내가 얘기를 해주냐면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풀어지는 게 달라. 그러니까 어디로 쭉 가는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 0,0은 모든 그래프가 다 지나요.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로,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로, 얘는 이렇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얘를 내가 1번 그래프, 얘를 2번 그래프, 얘를 3번 그래프, 얘를 4번 그래프라고 한다면 1번과 3번은 원점 대칭형이에요. 1번과 3번은 원점 대칭이야. 근데 우리가 원점 대칭이면 x의 부호와 y의 부호가 서로 바뀌잖아요. 맞지? 그치? 우리가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하면서 배웠거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원점 대칭을 하면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었지. 그지? 바뀌었죠? 그죠? 모든 그래프에 지금 마이너스가 다 붙었죠? 그지? 2사분면과 4사분면도 원점 대칭이에요. 그죠? 그리고 1번과 2번의 그래프는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면 누구의 부호만 바뀌어? x의 부호만 바뀌어. 그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대칭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하면 결국 대칭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는 소리야. 우리가 실제로 유리함수일 땐 평행 이동만 했다면요. 무리함수에서 문제에서는 대칭 이동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대칭 이동을 하면서 그래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부호 자체가 싹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응용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리함수는 문제 나올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 그리고 평행이동하면 굉장히 쉽거든. 우리가 유리함수는 점근선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치? 그 점근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점근선이 달라졌다면 실제로 무리함수에서는 어떤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시작점에 관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시작점에 관한 거. 그리고 어떤 직선과의 교점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거의 계속 기출문제를 쭉 들여다보면은 거의 무리함수 문제에서는 항상 직선과의 교점 또는 아니면 대칭 문제. 이런 부분.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이게 시작점이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해줄 건데 시작점에 대해서 뭐 대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차 함수와 연결해서 역함수 문제를 나온다든지 빠지지 않고 나와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100% 출제되는 문제랑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자, 얘네들의 특징, 이제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볼 건데 어쨌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지나는 건 각각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우선은 원점을 지나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y는 루트 ax라고 했을 때 이렇게 ax, x 앞에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으로 보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원점을 지나고요. 두 번째는 절대값 a가 커질수록 y축과 가까워짐 또는 x축과 멀어짐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얘 정의역인데요. 정의역이 지금 그래프마다 좀 다르거든요. 첫 번째 그래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정의역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가 이렇고 그 다음에 치역도 y는 0보다 커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래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이 이 번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적어야겠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적고 얘를 1번 그래프.
얘를 2번 그래프. 2번 그래프는 x는 0보다 작고요. y는 0보다 크죠. 3번 그래프는 x도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아요. 지금 정의역과 치역이 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프마다. 네 번째는 x는 0보다 크고 y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요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 그래프를 이제 뭐 해줘야 돼? 평행 이동해줘야죠. 자,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y는 루트 a에 가로치고 들어가고요. p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시작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시작해서 쭉 가는 지점이야.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야. 원래 정확한 명칭은 시작점이 아니야. 근데 내가 항상 애들한테 문제를 할 때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제일 표현하기가 편해서. 시작점이라고 생각할 때 얘는 그러면 시작점이 이렇게 되죠. P, 0이 되죠. 그럼 P, 0을 지난다. 라가 되는 거겠죠. 그지? 그럼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겠어? X가 P보다 크고 Y는 그냥 그대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 거 없어. 그다음 끝이야. 뭐가 없어?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무리함수도 뭐 특징이랑 이런 게 없어. 보통 대부분 다 다른 함수들하고 다 연결돼서 나오지 얘만의 독보적인 문제로 거의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Y축으로 Q만큼 이동해 볼게요. 그럼 Y는 루트 AX 플러스 Q 이렇게 루트 바깥에다가 Q를 해주죠. 그럼 얘는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죠. 요렇게 Q만큼 이동하는 꼴이에요. 그럼 얘는 0, Q를 지나죠. 그리고 나서 얘가 정의역, 얘가 치역. 자,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치역은요? Y는 Q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겠죠. 당연히 이 두 개를 같이 짬뽕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안 바뀌... 됐다. 짬뽕해주면 Y는 루트 A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시작점은 P, Q가 되겠죠? 정의역은 X는 P보다 크고요. 치역은 Y는 Q보다 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정의역은 그래프에 따라서 위에 있는 것처럼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요.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크거나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얘에 대한 부호를 잘 보시고 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역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함수에서 역함수는 이차함수라고 했어요. 이차함수라고 했는데 단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이차함수 할 때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범위를 꼭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역함수가 존재할 뭐 정의역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것도 실제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대부분 이차함수로 쳤을 때 꼭지점 네, 꼭지점부터 시작해서 보통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야겠죠. 또. 자, 볼게요. 자, 함수인데 앞에 지금 봐봐. 얘가 지금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y값만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여야 돼. 그럼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맞죠? 치역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맞아요? 그래프 4, 4분면 지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이 그래프랑 자, 저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 아니야? 이 그래프랑 누구야? X축에 대해서 대칭? 오케이,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면 지금 원래 있는 EX의 그래프인데 그게 반대로 이렇게 되는 그래프거든요. 그럼 얘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죠, 지금. 원점 대칭이죠. Y축 대칭 아니고 원점 대칭.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답 5번이죠. 이렇게 바로 대칭 문제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이래. 근데 시작점을 생각해봐. 자, 얘 X축으로 3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3,2인 데서 시작을 해서 얘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니까 이 방향으로 가주면 돼요. 그럼 정의역은 X는 3보다 크거나 같겠죠? 치역은 Y는 2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8번입니다. 자, y는 이 루트 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k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점 이만큼을 지난대. 그럼 직접 해보죠. y는 이 루트 x y축으로 k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1,4 대입할게요. 1,4 요거 2죠? 해주면 4죠? 넘겨주면 k값 마이너스 3이죠.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무리함수에서 나오는 유형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개념 설명은 이미 다 끝냈고요. 바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거든요. 지금. 자, y는 루트 앞에 있는 이 x 앞에 있는 계속으로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는 2만큼 들어가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시작점이 1,2가 돼야 돼요. 그래서 1,2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x 앞에 플러스죠, 지금. y 앞에도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리고 나서 정의역, x가 1보다 크다. 치역, y는 2보다 크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x 앞에 있는 걸로 먼저 묶어주시고 해주시면 돼요. 연산율 교재 푸시면서 조금 그래프 그리시는 거는 근데 유리함수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무리함수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y는 자,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로 묶어줘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시작점이 2,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2, 마이너스 우선 2, 마이너스 1을 찍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봐봐. x는 마이너스인데 y가 플러스야. x가 마이너스인데 해주면 y가 플러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파트가 있다. 아, 이 부분. 그러면 y가 0 될 때, x가 0일 때 y값이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잖아. 그걸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얘는 조금. 그래서 x에다 0은 집어넣어요. 그럼 4니까 2죠? 2 빼기 1이니까 1이지. 양수니까 제대로 그렸네요. 제가. 그죠? 그럼 지나지 않는 사분면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 안 지나겠죠. 이렇게 몇 사분면에 지나지 않느냐고 하시면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x의 값에 0을 대입했을 때 y의 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3번입니다. 자, 정의역이 1이래요. 자, 그럼 우선은 보시면 y는 마이너스에 루트 3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p 뭐 이렇게 돼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고 x는 플러스라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여야 돼요. 근데 x축으로는 우선 마이너스 3분의 a만큼, y축으로는 b만큼 됐죠? 근데 x가 1보다 크고 y값은 5보다 작아. 그럼 얘가 5보다 작고 얘가 1보다 크다라고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b값은 5. 그래서 a 플러스 b값은 2. 원래 실제로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이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딱 보시고 이거 딱딱 보시고 나서 5 넣고 1 집어넣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봐봐. 얘들아 내가 분명히 유리함수 풀 땐 정근선 두고 표준형으로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비교했죠. 근데 무리함수는 뭘 먼저 했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먼저 해줬어. 그러니까 얘를 간단하게 예쁘게 만든 꼴. 그러니까 내가 얘가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비교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얘는 둘 다 방법이 다 똑같아. 그냥 뭐가 더 간편하다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만약에 1이고 5라고 쳐도 그럼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루트 뭐 앞에 몰라 x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5 이렇게 해줘도 되죠.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요거랑 비교를 해주셔도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근데 똑같아. 사실 누가 더 쉽다 이럴 수가 없어서 얘는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바로 끝나는 문제네. y값에 1을 그 다음에 x의 값에다가 해주면 8 빼기 a 마이너스 1 이거 넘겨요? 그럼 3되죠? 양변 제곱해야겠다. 그럼 9는 8 빼기 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5번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하실 때도 똑같아요.
우선 그래프 그리시고 난 다음에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얘를 4로 묶어주면 x 플러스 4분의 1이에요. 그럼 내가 시작점이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1. 여기서 시작해서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끊어주래. 어디서 끊어주냐면 0에서부터 2까지. 그럼 여기가 당연히 최소고 여기가 최대겠죠. 약간 많이 차이나 보이진 않지만 어쨌건 제가 최대인 건 알겠다. 그지? 그러면 x가 2일 때니까 2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 8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4. 그 다음에 0 집어넣을게요. 0 집어넣으면 0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1. 2. 미안해.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해주면 답이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역함수를 구하시기 전에 우선은 여기서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구할 거예요. 얘는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거고 여기도 플러스죠. 그럼 X가 3보다 클 거고 Y가 2보다 클 거예요. 됐죠? 우선 이렇게 해주고 나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 얘가 그러면 그때 역함수에서 정의역은 x가 2보다 커지고요. 치역은 y가 3보다 커져요. 뭐가 달라졌어? 이 범위가 y로 바뀌었고요. 이 범위를 x로 바꿔줬어요. 보이시죠? 역함수는 x, y로 바꿔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역함수 해줘요. 자, y를 x라고 바꾸고요. x를 y로 바꿔줍니다. 이거 이쪽으로 넘겨줘요. x 빼기 2는 루트 y 마이너스 3. 루트 없애주려면 양변 제곱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넘겨줘요. 이렇게 하면 역함수 끝났습니다. 단 x가 2보다 클 때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정의역을 정해주는 게 좋아. 왜냐면 얘는 다 그려진 건 아니고 약간 잘려져서 요만큼만 그려진 거예요. 역함수로. 자, 그 다음에 7번. 자, 이 그래프는 2,2를 지난데 근데 이 역함수의 그래프는 또 4,6을 지난데 자, 그럼 봐봐. 역함수 직접 구해야 돼. 안 구해도 되지 않아? 왜냐면 역함수는 x, y가 바뀐 거니까 결국 원래 그래프가 6,4를 지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둘 다 대입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2,1을 지난다고 대입해주면 2는 2a 플러스 b 양변을 제곱해주면 4는 2a 플러스 b라고 해주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6,4를 지난다고 해서 대입해주면 4는 6a 플러스 b 제곱해주면 16은 6a 플러스 b 연립해줄게요. A값 3 나오네요. 3 여기다 6 넣어주면 B값 마이너스 2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원래 함수 Y는 3x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네. 근데 그때 9값 X에다 9 넣어줘요. 3, 9, 27 빼주면 25 해주면 5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인데 8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지 된다는 문제가 딱 보이죠? 보이지요? 자, 보시면 우선은 어떻게 해주냐면 우선 둘이 같다라고 둘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프를 그리면 얘 그래프 그리면은 3분의 1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y는 x라는 그래프인데 y절편만 달라지는 거라서 실제로 이렇게 돼야지만 한 점에서 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만. 그러면 한 점에서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y는 같다라고 둬요. 루트 3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라고 두고 양변을 제곱해요. 넘겨줄까요? 이렇게 두시고 난 다음에 2차식이죠? 그쵸?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뭐 쓰죠? 판별식 D 쓰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준 게 0이어야지만 되겠죠. 제곱해줄게요. 헐, 되게 이상하게 나오네. 답 4번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럼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두 점을 지나요. 그러다가 요렇게 한 점을 지날 때 요 사이가 이 사이에는 무조건 어떤 직선이든 간에 다 두 점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아니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를 구하려고 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그럴 때는 항상 시작점을 먼저 넣어줘야 돼. 그걸 어디다 넣어주냐면 얘를 여기다가 넣어줘. 그래서 3분의 1, 0을 지난다고 생각을 하고 넣어줘요. 그러면 K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얘 12분의 13까지. 근데 얘는 한 점 지나는 거죠. 여기도 지날 때 한 점 지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두 점 지날 때는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이렇게 범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이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오고 더 응용돼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점, 그러니까 이 직선하고 무리함수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한다고 하면 시작점 지나는 거 한번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둘이 넣는 y는 같다라고 두고 판별식 뒤에서 나오는 거. 그 사이 범위로 생각해 주시면 답입니다. 됐죠? 근데 보통 내가 이렇게 한 점에서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나면 보통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저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주면 바로 나오는데 보통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시작점일 때 하나 직선 넣어주고요. 시작점인 점 하나 직선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판별식 D 써주는 거 요거 방법 또 써야 돼. 그래서 두 가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복합적인 거라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